어떤 분이군요. 네. 아까 그 엄청난 꿈을 꾸고 신념이 보고 한번 해보라고 하셨는데 네. 마이크 임팩트에서 기획자로 일하고 싶은데 네. 이분은 끊임없이 그죠? 저희가 6월달에 임팩트 오디션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6월달에 공지가 나갈 거예요. 그래서 그때 지원하시면 아마 저희 다 같이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아니, 저희 뭐 상관없어요. 저희 고졸자들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되게 많으니까 한번 지원하세요. 지원하시면 같이 한번 보시고 또 얘기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오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상관없이 저희는 열린 기업으로 또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있으세요? 또 한번 같이 고민하는 사람들이다. 그럼 같이 들어볼까요? 네. 저요? 저 오늘 되게 여러 번 얘기했는데 그쵸? 되게 여러 번 얘기하긴 했는데 저는 되게 이렇게 보면 막 아까쯤에 얘기했듯 상황에서 하는 것 이런 건 지속적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지속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 지금 시점에서 보았을 때는 아까쯤에 저도 그렇지만 마이크 임팩트 멤버들이 되게 잘 결혼했으면 좋겠다 이런 식의 약간 그런 되게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마음이지만 좀 그런 뭔가 그런 아버지의 마음 이런 것도 이해하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꿈이지만 그런 생각들을 많이 가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무엇이 필요하지? 무엇이 필요할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런 거에 따라 또 행동하게 되는 것 같고요.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마이크맨들은 좀 정상이 아닌 일들이 많아서 네. 그런 것 같긴 한데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또 한번 같이 있으세요? 네. 제가 지금 청소년들을 상담하고 있는 봉사활동 같은 걸 하고 있는데 네. 그 아이들은 지금 꿈이랑 부모님이 원하는 꿈이 상반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네, 맞죠. 근데 그런 아이들에게 어떻게 말을 해줘야 될지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 계신 분들도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저는 보면 그게 꿈을 이루는 첫 번째 난관인 것 같아요. 첫 번째 난관. 첫 번째 난관이 부모님이나 가족인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게 어찌 보면 너무나 잔인한 이야기일 수도 있긴 한데 그 부모님과 이렇게 했을 때 내 꿈을 접게 되거나 부모님의 꿈을 따르게 되면 내가 이야기했던 꿈은 진짜가 아니거나 또는 이 꿈을 따를 수 있는 용기가 없거나일 것 같아요. 없거나일 것 같아요. 이거는 결혼 상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결혼 상대도 부모님이 아무리 반대해도 이 사람과 꼭 결혼해야겠다. 이 사람 진짜 사랑한다. 근데 부모님이 반대하고 우리 포기해. 그러면 그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는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쵸? 오히려 그 꿈이 진짜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가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좋은 경우들이 많고요. 근데 사실은 청소년들은 사실 그렇게 대항하거나 이럴 힘도 굉장히 없죠. 그러기는 굉장히 힘든 부분은 좀 분명히 있어요. 또 분명히 있는데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페이크를 쓰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들어주는 척 하는 거예요. 들어주는 척 이렇게 하는데 결국에는 이게 외부에서 오는 꿈이 아니라 내적 동기에서 나오는 꿈이 굉장히 중요하고 아마 청소년들은 그런 꿈을 가지기는 아마 쉽지는 않을 거예요. 지금 단계에서. 근데 그런 꿈을 찾아가는 단계로서의 그 수많은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부모님의 꿈은 들어주고 자기가 꼭 대립하지 않더라도 자기의 꿈은 계속 키워나가는 훈련을 해서 정말로 자기가 하고 싶은 걸 찾게 해주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또 있으세요? 네. 저는 환경교육 강사를 하고 있는데요. 네. 그 사람들이 환경에 많이 관심이 없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교육을 하는 데 있어서는 많이 그 애로사항이 많이 있는데 그 마이크 임팩트도 강연 교육을 거의 처음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또 사람들의 호응을 많이 얻어야 이렇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만약에 지금 이제 잘 되고 있지만 네. 처음에는 시기적으로 있으셨을 것 같고 또 네. 사람들의 호응을 얻지 못한 경우도 있으셨을 것 같은데요. 네. 하실 수 있을까요? 맞아요. 그래서
되게 실제적인 고민인 것 같고 사실은 진짜 꿈을 가진 사람들의 질문은 저렇게 진화되는 것 같아요. 꿈을 달성해 가는데 그 과정 중에서 발생하는 어려움들이 있으니까 그 어려움들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저희는 사실은 강연이라는 게 가장 큰 선입견이 있어요. 가장 큰 선입견. 강연 중에 뭐냐? 지루하고 재미없다. 라는 한국의 인액이 깊게 뿌리박혀 있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저희 고등학교 때 강연 갔다가 너무 깜짝 놀랐는데 제가 한 게 아니라 다른 명사분들이 와서 유명하신 분이었는데 그분이 강연하는데 그분이 강연을 시작하자마자 애들이 엎드려서 쳐 자는 거예요. 그냥. 시작하자마자 뭔가 본인이 졸려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엎드리는 거예요. 무조건. 깜짝 놀랐거든요. 근데 사실 이게 가장 큰 선입견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이게 혁신의 포인트긴 한데 저희는 가장 큰 선입견을 비틀자는 거였어요. 오히려 재미없고 지루하다고 생각하니까 이거를 페스티벌이나 콘서트나 파티나 뭐 연극이나 이런 거랑 같이 결합시켜서 이거를 재미있게 바꿔보면 어떨까 생각했거든요. 오히려 재미있고 즐겁고 함께 즐길 수 있는 이런 걸 생각해서 뭐 노홍철 씨 같은 분들을 같이 이제 모시고 페스티벌 같이 이제 해서 굉장히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이랬었거든요. 약간 이런 방식으로 가장 큰 선입견을 비트는 게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환경이라는 소재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선입견이 분명히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다른 부분들과의 이종교배를 통해 좀 혁신을 하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환경 같은 경우도 분명히 좀 재미있거나 삶의 일상에 다가오는 부분도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환경에 대한 편견은 남의 이야기로 생각하거나 나와 관련되지 않다고 생각하거나 재미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근데 그런 거 대표적인 잘된 케이스가 남극의 눈물이나 뭐 이런 거 같은 경우 정말 잘된 케이스입니다. 남극의 눈물 이런 건 환경을 그 편견을 비틀어서 굉장히 잘 전달하는 케이스인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고민들은 굉장히 유용한 고민들이 이런 고민을 통해서 절대 좌절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저 대학교 신입생인데요. 네. 와, 대박이다. 진짜. 네, 원래 하고 싶었던 일이 있었는데 네. 전혀 다른 전공으로 입학을 했어요. 네. 그래서 꿈이 이렇게 흔들린다 그래요. 네. 그래서 여기 왔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당장 어떻게 하면 꿈을 빨리 찾을 수 있을지. 네. 그렇죠. 과가 원하는 과가 아니라고요? 과가 원하는 과가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아까 부모님의 반대와 또 비슷한 이야기인데 이제 오히려 저도 이렇게 보면 자기가 원하던 길을 가지 않다가 그만두고 완전 선회하신 분들이 있죠. 이런 분들의 삶이 되게 멋있더라고요. 되게 멋있다는 게 뭐냐면 자기가 주인 됐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거거든요. 자기가 이 길을 포기하고 이 길을 선택했다라는 게 반증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 환경 자체가 어찌 보면 자기의 꿈을 찾아갈 수 있는 굉장히 좋은 환경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전공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오히려 그에 대한 반작용으로 다른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거죠. 근데 여기에서 굉장히 좀 주의해야 될 부분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꿈을 찾아가는데 직장도 그렇고 과도 그렇고 구심력과 원심력이 있는 거예요. 구심력이 튕겨나가는 힘, 이과가 그냥 싫은 거예요. 싫어서 딴 거를 찾자라고 하죠. 그리고 핑계를 대는 거죠. 그게 내 꿈이었어. 그쵸? 근데 진짜 꿈은 이것도 좋은데, 저기도 잘하는데, 저기 진짜 내 길인 것 같아. 이 기득권을 포기하고서 난 저기가 될 수 있어. 그런 게 되게 진짜인 것 같아요. 근데 직장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 직장이 너무 싫어서 저기를 찾는다? 이런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저기가 진짜 좋아서 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과나 직장이 정말 재미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하지만 전화번호부도 집중해서 보면 재밌어요. 전화번호부도. 그런데 과나 직장이 어떻게 재미없을 수가 있겠어요. 본인 노력을 한다면. 그쵸?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저쪽으로 가고 싶다. 저게 꿈이 생각난다. 이러면은 사실은 진짜인 것 같아요. 그래서 과에 충실하면서 상대방의 다른 쪽에서 더 끌어들이는 힘에 대해서 더 많이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제가 요즘에 좋아하는 말이 있는데 네. 성공한 사람의 말이나 이야기가 나중에 미화돼서 평범한 사람을 망친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거든요. 네. 네, 오늘 한 번 더 송민세 치고 하나 여쭤보고 싶은데 네. 제 옆에 사실 그 고대 경영학과 1상학번 동생들이 있거든요. 진짜요? 네. 그 꿈에 대해서 고민이 좀 많아서 이걸 데려왔는데 네. 선생님이 다시 뭐 12년 전으로 돌아가서 이거 하나만큼은 바꿀 수 있다 이러시면 말씀해 주실 수 있는 게 있을까 싶어서. 10년 돌아가면요.
저는 이제 약간 어른들의 말이 맞다라는 게 있잖아요. 어른들의 말이 맞다라고 있는데, 근데 대학교 때는 꿈 찾고 이런 거는 좀 요원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요원한 이야기라는 것은 계속 바뀔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계속 바뀔 가능성이 있고 새로운 게 나올 수 있고 이런 게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너무나 구태의연한 이야기일 수 있지만 대학생들 이런 분들 보면 꼭 하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근데 꼭 하는 게 있거든요. 몇 가지 꼭 있어요. 뭔지 알아요? 독서, 여행, 영어, 연애 이런 게 있거든요. 하나 더 있는데 생각이 안 난다. 독서, 여행, 연애, 영어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쵸? 이런 거는 의심하지 말고 해보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의심하지 말고 그냥 막 해보는 거예요. 영어도 마스터하고 여행도 막 다니고 책도 막 읽고 그쵸? 연애도 막 하는 거예요. 그냥 막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은 믿을 필요는 있어요. 그러다 보면 아까 말씀하신 꿈에 대한 거는 자연스럽게 찾게 되는 것 같거든요. 근데 사실은 정말로 너무나 구태의연한 말이지만 이거에 대해서 한 번도 뭔가 실천을 하거나 이래본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믿고 정말로 실천을 해요. 근데 그거는 그 말은 정말로 논어나 이런 얘기와 같은 고전의 이야기거든요. 믿을 필요가 있어요. 그렇죠? 그럼 종교처럼 믿고 한번 그런 거는 쭉 해보세요. 그것만 하다 봐도 나머지 것들은 분명히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 꿈에 집착하거나 찾으려는 노력을 하는 게 아니라 그런 과정 속에서 꿈이 찾아오게 하는 것, 그렇게 하게 되면은 정말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